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병법에 가장 흔히 이제 이야기되는 병법 중에 한 개가 승동격서죠. 승동격서. 동쪽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썩하게 해놓고요. 실제로는 서쪽을 때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전략을 이번에 대통령이 구사했다라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국회를 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틀어야 된다. 거기를 압수수색해야 된다. 거기를 수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만 경찰도 검찰도 그리고 국정원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변죽만 올리는 수준이었죠. 거기 서버를 틀어야 되고요. 거기 이제 임직원들, 주요 임직원들의 그 스마트폰 그것을 압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석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야, 드디어 이걸 지금 해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사태가 지금 터졌습니다. 대통령이 결국은요, 계엄령을 발동한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선관위를 치기 위해서였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원래 이 방송을 새벽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말이죠.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부정선거다 아니다, 뭐 그걸 따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부정선거가 맞더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뭐 그야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여러 선거에서 너무도 이상한 정황이 너무도 많아가지고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일부분을 제가 보여드린다면요. 이런 것들이죠. 자, 요건 아니고요. 바로 요단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저들이 급하게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그러죠. 이재명이가 그동안 탄핵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똥줄 타는 겁니다. 대통령을 바로 탄핵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동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국민의힘은 표결에 아마 참석 안 할 겁니다. 그럼 불가능해져요. 한동훈이 아무리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탄핵은 물거품이다. 대통령이 그야말로 근본일책의 대승보수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구국의 결단이다. 스스로 목숨을 걸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저들이 내란죄로 대통령을 고소 고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경찰도 검찰도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뭐 형식적으로 봅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법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은 다름도 아닌 그동안 우파 일각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거론되던 부정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보시면요, 그동안 투표 용지인데 이상한 일들이 많았죠. 형상 기억 그 종이라고요. 꾸겨졌던 종이가 다시 원상으로 회복된다라는 세계 유례도 없는,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종이가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선관위에서 주장했다 그러죠. 그런 것부터. 그리고 이게 투표한 종이들이 이렇게 빳빳한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니까요. 구겨진 종이들이 이렇게 포개져 있으면요, 뭔가 이렇게 틈이 이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게 사실은 부정선거, 이게 증거죠, 사실은. 이게 정황증거, 간접증거, 직접증거 다 됩니다, 이거. 이런 게 뭐 수없이 많았잖아요, 수없이. 여기 보면 4.15 총선 재검표장에 등장한 위조된 사전투표지. 5만원 신권과 똑같이 이렇게 빳빳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짜 투표지다. 이런 이야기죠. 재검표장에 등장한 투표지, 투표 개표장 꾸겨진 투표지. 원래 꾸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빳빳하다라는 이게 가장 명확한 물증 중에 한 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물증이 있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뭐 굳이 제가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선거는요, 그거 말고도 사전 투표할 때 보면 63대 36 이런 숫자가 있어요. 너무도 비슷한 수치가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특정한 지역에 가보면은 전부 그런 식이야, 사전 투표는. 어떻게 63대 36 비슷한 수치만 계속 나옵니까? 딱 63대 36은 아니지만 거의 이쪽은 민주당 쪽은 63 가까이, 이쪽은 36 가까이입니다. 그게 있을 수가 없거든. 본투표일에는 그 반대입니다. 국민의힘이 대부분 또 이겨요, 거기서는. 자, 이러니까 이 부정선거가 아닐 수 없다. 누가 전산 조작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짜 투표지를 밀어넣는 어떤 외곽의 세력이 있다. 이건 중앙선관위가 연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내용은 잘 압니다. 뭐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자, 경상매일신문입니다.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 핵심은
여론조작 부정선거였다. 와, 기가 막힙니다. 계엄령을 짧게 걸어가지고 하고자 했던 일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가지고 국회에 이제 이렇게 출입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막는 실행만 조금 했을 뿐이죠. 그 다 이제 들여보내고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계엄 해제하도록 의도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그거는 긴 시간이 필요 없다. 필요한 시간은 딱 몇 시간이면 된다. 그 치밀한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바로 선관위로 쳐들어갔습니다. 계엄 상태에서 말이죠. 이제 그런 관련 뉴스가 지금 터지고 있죠. 경상매일신문. 자, 이걸 보시면요. 지금 야당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이 계엄으로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계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그 계엄은 굉장히 길잖아요. 기간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도저히 현행 실정법에서는 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관위를 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원포인트 짧은 시간에 계엄령이 필요하다. 계엄령이 발동되면요. 그 지역의 모든 사법, 행정 이 모든 것을 계엄사령관이 다 가져갑니다.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 이런 것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제왕이죠, 제왕. 자, 그걸 이용해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쳐들어간 겁니다. 이걸 뒤늦게 지금 민주당이 알고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말이죠. 수없이 많이 이긴 그 선거들 솔직히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 인정치 아니합니다. 전부 국민의힘이 이겼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지난 4.10 총선도 국민의힘이 이겼다라고 하고요. 그 5년 전에 4.15도요. 황교안이 당시 당대표로 있을 때 그 선거도 국민의힘이 약 160석 가까이 이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50 몇 석으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한 황교안도 말이죠. 어떤 그 부정선거 주장자에 의하면은 이낙연에게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황교안도. 이게 사실이면 경천동지 천지개벽하는 일 아닙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저 민주당이 뭔가 지금 냄새를 맡은 겁니다. 아차차 우리가 당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에 사복 차림의 방첩사 인원들이 선관위에 진입한 거 알고 계십니까? 이제 뒤늦게 이들이 안 거죠. 계엄령 3분 만에 선관위 도착한 계엄군. 이걸 보면요. 미리 계엄을 내리기 전에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은밀하게 군 내부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핵심 정보를 지금 접근하기 위해서 3분 만입니다. 3분 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리에 말이죠. 그 주변에 선관위 주변에 중앙선관위 주변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정보관리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 요원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요 3분 만에 도착해가지고 휴대전화 압수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첩보 수집,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 4.10 부정선거 주장 측 정보관리국 스모킹건 존재 장소를 지목한 바로 중앙선관위 바로 거기입니다. 뭐 이 관련 뉴스들이 쫙쫙 나오죠. 자, 방첩사령관 경찰청장에게 수사본부 꾸려지니 경찰 필요하다 말했다. 드디어 이제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까지 압수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서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도 확보했을 것으로 봅니다. 일부는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런 기사는 아직 없는 것 같지만 충분히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는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 충분한 그런 정보를 수집했을 것이다.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 야, 정말 이 건자에 들어와서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후에 좌파들이 벌써 3번이나 이제 집권을 했는데 김영삼도 반은 좌파죠. 그 이후 가장 통쾌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대로라.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면 말이죠. 정말 중앙선관위를 털었다. 거기에 핵심 정보를 캐치했다. 가져갔다. 잡았다. 그리고 뭔가 지금 파헤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요. 세상 완전 뒤집히지는 겁니다. 이거는 빼박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스카이데일리. 전산 조작 총선 부정선거 잡았다. 이런 뉴스 쫙쫙 나오고 있죠. 엄청납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다른 언론사도 좀 지금 속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투데이. 계엄령 후폭풍 윤계엄 선관위 노렸나? 국회 못 끊었고 6분 만에 군을 투입했다. 3분 만이죠. 자, 이게 바로 성동격수입니다. 그야말로 정광석화. 계엄군 선관위 심장 직격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이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엄청난 뉴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했다. 저들이 탄핵을 한다는 뉴스보다도 이게 더 큰 뉴스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집는 대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뭐 조용한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한 메이저 미디어는 여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엄령 상태 하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이 일부 들어가서 뭘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단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단순 보도. 부정선거의 부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게 저는 우리나라 주요한 메이저 미디어들 있잖아요. 이들도 만일에 이 부정선거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면요,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때문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렇게 엄청난 증거가 쏟아졌지만 한 번도 보도를 안 해줬다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항의 집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대로 규명하라. 뭐 이런저런 어떤 주장들이 많았지만 그 주장을 소개를 안 해요. 우리 언론들은. 놀랍게도 여기 관련해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제가 조정동을 비롯해서 다른 어떤 유력 매체들을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부정선거를 잡기 위해서 대통령이 성동격서를 단행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 기사화하는 언론사가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보수 인터넷 매체들 소수죠. 여기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상황은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결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 그때 이미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라는 전제만 이게 성립한다 그러면요, 세상 뒤집히는 겁니다. 완전히 계엄 아니라 그 이상의 충격적인 권한을 행사해도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진짜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이제 백일하에 드러난다 그러면요, 이거는 뭐 대한민국 헌법 바꾸고 완전히 좌파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던져서 그야말로 일신을 던져서 구국의 차원에서 거대한 결단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시점이 이렇게 되면요, 저들이 탄핵한다 안 한다 이것은 뭐 사소한 일이 됩니다. 사실 탄핵 성공하지도 못하고요. 안철수 같은 사람이 가서 탄핵에 동조할지도 몰라요. 눈치 없이. 정말 그 사람은 참 정치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한동훈이 이렇게 되면 뭐 쓸 자리가 없겠네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부정선거. 자, 이거는 한 번쯤은요, 기다 아니다 확실히 밝혀야 되고요. 이번에 정말 증거를 제대로 수집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후속 보도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